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7,100달러, 이더리움 1,200달러 마이너스 1.3%, 리플, 도지, 에이다, 폴리곤 메인 코인들 미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하락을 했고요. 12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CPI 중요 지표 발표 전에 사전에 PPI 지표 먼저 발표가 되었는데 PPI 지수 낮아지기 시작은 했지만 완전히 나쁜 수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 예상보다 확실히 더 좋은 수치 나서 강력한 호재로 인해서 상승한 것도 아니고요. 비트코인 마이너스 0.4%, 나스닥 마이너스 0.6% 약간의 조정 정도 나왔습니다. 관건은 12월 14일 다음 주에 있는 FOMC 파월 의장 인터뷰인데 PPI 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살짝 높게 나와서 나스닥하고 코인 당장에 상승을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잘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생각이 되고요. 파월 연준의 입장은 미국 증시나 코인 시장이 연준의 의도대로 스무스하게 천천히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PPI 잘 나왔고 나스닥 코인 시장 폭등하게 되면 미국인들 소비 자극되고 소비 증가는 인플레이션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나 긴축적인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번 PPI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하락하는 조정장 나온다면 무난하게 12월 14일 FOMC 넘어가고 산타랠리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하는 거죠. 12월 14일 FOMC만 지나면 다음 FOMC는 내년 2월 1일에 있고 40일 넘게 시간이 있고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랠리 정도는 한 번 더 나을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도메스 37.1%, 이더리움 도메스 17.1%로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강세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11월 8일 FTX 사태 이후 하락은 했지만 기관 위주로 비트코인 15,000달러, 16,000달러 초반에 저점 매수 일어났고 숏포지션 비중도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알트코인은 하락 이후 반등이 있었지만 개인들 투심 약화로 인해서 다시 11월 8일 폭락했던 가격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25,000원으로 7월 2만원에서 상승 이후 아직까지는 완전한 바닥은 안 나오고 있고요. 알트코인 바닥은 이더리움 클래식 2만원 부분까지 다시 내려가면 알트코인 비중 높은 개인 투자자들 완전히 항복을 하는 거고 비트코인하고 전체적인 알트코인 찐반등 나오는 구간이 될 듯 하고요. 미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비트코인 약간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25일선 위에 있습니다. 고래들 매도 없고 16,000달러 아래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들 미국 CPI 낮아지고 파월 의장 입장선에 당장에 매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99일선 여기 검은색 선 내려오고 있습니다. 1월 말 미국 빅테크 실적이 있기 때문에 25일선하고 99일선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 당장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99일선 재터치할 가능성은 존재를 하고요. 비트코인 99일선 18,500달러 부근에 위치해 있고 산타랠리 구간에서 99일선 터치할 가능성이 높을 듯 하고요. 99일선까지 비트코인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 당장에 매도 물량 급증할 수가 있습니다. 8월하고 9월, 11월 여기 모두 99일선 돌파하는 듯 하다가 다시 99일선 돌파 못하고 하락을 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올해 4월처럼 이렇게 99일선 돌파하고 골든크로스 나오기는 당장에 쉽지는 않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PPI 12월 생산자 물가지표 7.4%로 발표가 되었고요. 전월 8.1%보다 확실히 낮아져서 비트코인 하락폭은 작았지만 컨센서스 7.2%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작년 8.9%에서 9.9% 크게 상승했던 구간의 1년 이후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번 하락폭이 크다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월 대비해서는 미국 PPI 지수는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7.2% 나와주면 긍정적인 시그널에 나스닥 코인이 상승을 하는데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요. 무엇보다 작년부터 나스닥 빅테크 폭락하고 미국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은 많이 했지만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약간의 성장은 존재를 하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월간 PPI 상승률은 0.3%로 컨센서스 0.2%보다 높은 수치였고요. 특히 석유 제외한 코어 PPI는 0.4% 증가로 미국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 증가는 아직까지 존재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완전한 긴축 속도 조절에 들어가기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 좀 더 긴축해야 된다. 시장이 생각을 하는 거죠. PPI 발표되고 12월 14일 내년 2월 1일 FOMC까지는 시장 예상대로 50
20bp하고 25bp 추가로 금리 인상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내년 3월인데 3월에 금리 인상 한번 멈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25bp 할 것인지가 중요하고요. 이번 PPI 발표로 인해서 내년 3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34%에서 37%로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매월 초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표하고 거시경제에 따라서 3월에 금리 인상 25bp 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를 할 것인지 달라는 수 있지만 시장은 PPI 생산자 물가 지표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 나오는 CPI 인플레이션율도 하락은 작은 것이 아닌가 약간의 우려 정도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마지막 미국 증시 종료가 되었고요. PPI 지수 컨센서스 상회를 하면서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석유 가격도 71달러로 74달러 핵심 가격 아래로 하락 온 이후 60달러대 진입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테슬라 플러스 3% 반등을 했는데 테슬라 상하이에서 딜리버리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 상승도 매우 좋습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 점점 약해지고 있고 테슬라는 올해 종료되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위해서 가격 인하를 했고 판매량은 연말에 급증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테슬라는 트위터 인수로 인해서 당분간 횡보는 하겠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트위터와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에도 긍정적인 움직임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은 밤새 FTX 전 CEO 샘 뱅크먼하고 바이낸스 장펑차오 트위터상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샘 뱅크먼은 미국 상원 의원에서 청문회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인데 상원 청문회는 아직 무리다 생각했는지 하원 의회부터 출석을 할 것이다 히어링 청문회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샘 뱅크먼 트위터상에서 바이낸스 장펑차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펑차오에게 당신이 승리했다. 11월 8일 장펑차오가 FTX 바이낸스가 인수하려면 FTX가 7,500만 달러 바이낸스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장펑차오 요청을 했었는데 샘 뱅크먼 거절을 하면서 장펑차오는 결국에 FTX 인수를 안 했다고 폭로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바이낸스 때문에 FTX가 파산하게 된 것이라고 샘 뱅크먼 트윗을 했습니다. 샘 뱅크먼 최근 들어서는 FTX 파산 책임을 바이낸스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샘 뱅크먼 강력하게 바이낸스 공격을 하니까 장펑차오는 트윗 11개 장문의 내용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펑차오는 트윗상으로 샘 뱅크먼 당신의 FTX 기존에도 문제가 많았다. 확장을 너무 문어발식으로 했고 고객의 자금도 고의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샘 뱅크먼은 장펑차오를 인종차별 중국인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장펑차오는 캐나다 출신이고 중국인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장펑차오가 캐나다 화교는 맞지만 베이스는 중국계 동양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장펑차오 중국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미국, 한국, 일본 동맹 라인에서는 중국에 대한 국민 정서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펑차오가 미국 본토보다도 중국하고 홍콩, 싱가포르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요. 샘 뱅크먼 FTX 사태를 개인 회사의 부실보다는 중국이 미국 코인 거래소 공격을 해서 파산했다고 중국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다 볼 수 있죠. 하지만 샘 뱅크먼 하원 의원 청문회 추가적인 소식을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샘 뱅크먼하고 FTX 거래소 자체적으로 부실이 있었고 투자자들 자금도 처음부터 가져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FTX가 미국, 유럽 중심으로 사세가 빠르게 확장이 되니까 장펑차오도 바이낸스가 코인 업계 1위로서 위험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FTX 이전에 마운트콕스 포함 중소형 거래소들 투자자들 코인 이용해서 하락장에 먹튀한 거래소들 적지 않았습니다. 바이낸스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FTX의 약한 꼬리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둘 다 책임이 존재는 하겠지만 샘 뱅크먼의 책임이 확실히 더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형량을 줄이려고 사전에 물귀신 작전 나오는 거다 생각이 되고요. FTX 사태 갈수록 진흙탕 싸움 되어가고 있는데 코인 업계에서도 2020년 이후 투자자들 늘어나고 거래소 규모도 크게 성장을 해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글로벌에서 가장 큰 코인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11월 FTX 파산만 없었다면 FTX가 바이낸스 뛰어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듯 하고요. 미국은 개인보다도 글로벌 기관들이 대량의 자금 들고 투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금이 매우 풍부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